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3년째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가계 부채 증가율은 1년 6개월째 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인천공항 주류 담배 판매가 국수 경쟁 체제로 바뀝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던 오늘 코스피는 장 막판 구원투수로 떠오른 연기금 순매수 덕분에 2,000선을 사수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신한금융투자 삼성역 지점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 매수세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스페인 구제 금융 신청 여부 등 해외발 이슈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반영되는 등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탓에 시장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급사오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11억 원, 35억 원 순매수하였으며 투신은 854억 원 순매도하였지만 연기금이 1,580억 원 순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는 17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IT 및 운수창고, 전기가스 등은 1% 이상, 운송장비, 통신, 유통업종 등은 소폭 상승 마감하였고요. 증권, 기계, 건설 및 의료정밀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92% 상승한 132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 기아차, 한국전력, NHN 역시 상승 마감하였으나 포스코, 삼성생명, 신한지주, SK 하이닉스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증권가의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만 487억 원 순매수하였을 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187억 원, 272억 원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투신이 228억 원 순매도하며 주요 매도 주체가 되었으며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 방송 서비스,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정보기기, 오락문화 등의 상승 마감, 운송, 금융, 섬유, 의류,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반도체 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CJEN은 포스코 캠텍 등의 상승 마감, 셀트리온 다음 SM 포스코 ICT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체크해야 할 내용들도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책 기대감을 압도한 데다가 정책 이벤트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주간 기준 0.2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금주 역시 유럽 및 미국, 중국의 각종 이슈 및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의 시장 경계감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좁은 박스권 내 관망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실청할 경우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과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이 오는 27일 발표할 경제개혁안의 내용을 논의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구제금융, 구제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는 25일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및 26일 8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 역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속적인 증가 및 상승세가 예상되어 꾸준한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관련 지표는 오는 27일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재정 절벽 이슈는 연말까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우선 월말 분기말이라는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기관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기관 특히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관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중소형주 중 기관 관심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 국경절 연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예를 들면 호텔, 여행, 카지노 관련주 등에 대한 관심도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사를 비롯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논란이 되어온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3년째 경제 성장률을 밑돌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1년 6개월째 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09년 3분기 이후 2012년 2분기까지 12분기 36개월째 경제 성장률을 밑돌았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1996년 3분기에서 1998년 4분기까지 그리고 카드 대란을 전후한 2002년 4분기부터 2005년 1분기까지 10분기에 걸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12분기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가계부채는 18개월째 경제 성장률을 웃돌아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심각한 소비 저하 현상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2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통계청 추계 인구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이자 부담액이 43만 원입니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 4천억 원, 2010년 17조 1천억 원, 올해 21조 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채무 자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4년 전인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 9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인천공항 주류 담배 판매가 복수 경쟁 체제로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인천공항 면세점 경쟁 확대 등 20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텔 롯데가 독점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인천공항 주류 담배 판매권은 내년 3월부터는 복수업체에게 판매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면세점 주류와 담배 가격 인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공정위는 막걸리 판매 용기 크기 제한도 기존 2리터에서 10리터로 완화했으며 제조자가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맥주도 영업장 외 장소에서 시음회를 허용합니다. 수입 화장품의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화장품 수입 업체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차명 계좌를 통한 은밀한 주식 거래가 적지 않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동부증권, IBK투자증권, 예탁결제원 전 현직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몰래 주식이나 선물 옵션 거래를 하다가 적발돼 올해 들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고급 정보 접근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았지만 대박을 노리며 선물 옵션까지 몰래 거래하다 적발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대선 테마주 등으로 인한 손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이후 경제 민주화, 일자리 정책 등의 수혜를 기대하며 시장에서 테마주로 떠오른 16개 종목의 매매 계좌 중 약 21만 개 계좌에서 670억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손실 중 99.3%인 665억 원을 개인 투자자가 떠안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도 25명에 달했고 특정 종목에서 1억 5천만 원을 잃은 개인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던 131개 종목 중 48개 종목은 상장 폐지됐으며 대선 후보 경선 탈락 등으로 인해 9월 현재 주가가 최고가 대비 평균 47%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얼마 전 코오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과 판매를 20년간 금지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판결에 불복한 코오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미국 항소법원이 다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을 김현상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데, 자, 그렇다면 코오롱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겁니까? 네, 어제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 판매 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오롱은 향후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오롱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후 예정된 항소심 과정에서도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미국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은 듀폰과 코오롱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며 피고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3자가 입게 될 피해와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항소법원의 결정 이전에는 미국 1심 법원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 20년간 전 세계 생산 판매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난달 말 미국 버지니아주의 지방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제품의 판매 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판결을 담당한 로버트 페인 판사는 지난해 9월 미국 배심원들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한 뒤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의 전세계 생산과 판매를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별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마케팅을 담당한 인사를 채용한 것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며 코오롱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코오롱은 1심 판결 결과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 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항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예, 미국 법원이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소송에 이어서 듀폰과 코오롱의 소송에서도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방적인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코오롱이 미국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패하면서 미국의 특허 패권주의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배심원단의 비전문성이나 일방적인 자국 기업 편들기라는 점에서 볼 때 애플을 위해 삼성전자를 패소시킨 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판매 금지 기간을 무려 20년으로 한 것이나 코오롱의 유리한 증거와 증인 등을 배제한 점 등이 해도 너무하다는 게 업계와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실제로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10억 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반면 삼성이 주장한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도 미국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증거 채택과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복잡한 소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전문가가 배심원단에서 제외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최근에 잇따른 판결은 미국 기업과 법원이 힘을 합쳐 경쟁국가 기업들에게 무언을 경고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기업 감싸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부의 김현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30대 재벌 그룹의 직원 평균 연봉이 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그룹 소속 193개 상장사의 부장급 이하 직원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6,34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재계서열 2위인 현대차 그룹으로 이 그룹 10개 상장사 직원의 평균 연봉은 8,401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벌 그룹 3곳 중 한 곳의 직원 평균 임금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돼
30대 그룹 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텍이 5.3인치 LTE 스마트폰 베가 R3를 공개했습니다. 베가 R3는 한 손에 들어오는 5.3인치 화면 크기와 대용량 배터리, 선명한 IPS 프로 LCD 화질을 강조한 제품입니다. 앞면은 고급 시계나 반지를 디자인할 때 쓰는 다이아 커팅 기법을 사용해 견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줬습니다. 베가 R3는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이며 내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알뜰 주유소 전환을 희망하는 일부 자영 주유소 업주들이 자체 알뜰 브랜드 구축에 나섭니다.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 소속 업주 15명은 최근 지식경제부에 GK 알뜰이라는 독자적인 알뜰 브랜드 주유소 설립 신청서를 냈습니다. 현재 알뜰 주유소는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NH 알뜰과 한국도로공사 소속 EX 알뜰, 자영 알뜰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업주들은 자영 알뜰에 편입되기보다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 차별화할 방침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오늘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전국 제휴 자동차 서비스 센터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추석 연휴 무상 자동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전국 애니카랜드에서 엔진오일과 부동액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 점검해주고 동부화재는 다음 달 13일까지 프로미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차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밖에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 LH화재, LIG 손해보험, 악사 다이렉트 등도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